의자왕이 즉위했을 때 당태종은 책봉 교서를 보내 의자왕의 정통성을 인정했다. 의자왕은 즉위 이후 매년 조공 사신을 보내 당과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반면 신라에 대한 공격은 계속됐다. 백제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궁지에 몰린 신라는 당과의 관계에 부군을 걸었다. 당의 원조를 얻기 위해 신라는 제도와 복식, 연호를 당나라 것으로 바꾼다. 당시 최고 통치자였던 진덕여왕이 직접 당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 바칠 정도로 신라는 당에 대한 4대 외교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것이 결국 이제 의자왕이 당나라하고 했던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나라 세력이 대동방 정책의 어떤 일환으로 신라의 이제 편을 들어주게 됐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당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신라의 어떤 편을 들어줘서 백제를 이제 소멸시키게 됨에 따라서 당나라의 그 궁극적인 어떤 소멸의 대상이었던 고구려를 이제 공격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후방의 어떤 병창 기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이제 봤던 것입니다. 당의 노골적인 신라 편들기는 의자왕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다. 그동안 지속시켜왔던 신라로부터 빼앗긴 땅을 되찾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느냐, 아니면은 중국 당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신라로부터 이 실제 흑이라는 과제를 포기하고 동북아 질서에 편입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의장의 입장에서는 신라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결국 중국 중심의 질서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의자왕은 즉위 12년인 652년 당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제관계를 모색한다. 일본 왕실의 유물창고인 정창원엔 9천여 점의 진귀한 유물들이 소장돼 있다. 여기에 의자왕의 외교 정책을 알게 하는 유물이 있다. 의자왕이 일본의 권력가에게 보냈다는 선물인데 매우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양들이 조각된 바둑알이다. 당시 일본은 백제와 고구려, 신라, 삼국 모두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을 의자왕은 친백제 쪽으로 끌어들인다. 백제와 고구려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에 일본이 가세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성립한다. 당과 신라가 동맹하고 고구려와 백제, 일본이 동맹하는 이른바 십자 외교 관계다. 이런 국제 관계를 토대로 의자왕은 멸망 한 해 전까지도 신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중국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의자왕의 모습은 결국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국제적인 문제화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악화일로를 걷던 백제와 당나라 관계는 660년 마침내 당이 13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를 침공하면서 파국을 맞이한다. 당군은 서해에서 덕물도를 거쳐 백강으로 상륙하고 신라의 군대는
계백의 5천 결사대를 황산에서 돌파하고 마침내 18만의 나당 연합군이 사비성으로 몰려든다. 18만 대군의 기습적인 공격 앞에 700여 년 역사의 백제는 660년 7월 18일 역사에서 지워진다. 세계 최강의 어떤 대제국하고의 어떤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필연적으로 백제의 멸망을 이제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제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의자왕이 아니라 걸출한 임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당나라하고 했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승산이 없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660년 8월 2일 사비성에선 백제의 항복의식이 치러진다. 의자왕이 단 아래에서 김춘추와 소정방에게 술을 따르자 울지 않은 백제인들이 없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 강성한 대백제를 이끌던 의자왕. 그는 포로로 당나라에 끌려간다. 그리고 1300여 년 동안 돌아올 수 없었다. 의자왕이 백제의 최고 통치자였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백제의 멸망 책임을 의자왕이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의자왕 개인의 자질 문제와 연결되어서 의자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부여에선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중국 낙양 북망산에 묻혀 있었던 의자왕의 넋을 모시는 영토 봉안식이 있었다. 한때 해동 증자로 불리며 강국 백제를 이끌었던 의자왕. 그는 1300여 년 만에 돌아와 백제왕 실묘역에 아들 융과 함께 다시 묻혔다. 멀리 옛 백제의 도성을 바라보며 삼천궁녀에 가리워진 그의 진실을 말없이 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자왕과 이 백제 멸망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주 부여에서 출발해서 한강에 뿌리를 내리고 국가의 터전을 잡은 백제. 700여 년의 오랜 역사와 아주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강성했던 나라가 백제였습니다. 강대국인 당나라와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벌였던 의자왕. 강대국가의 외교 정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당의 신리에 따른 선택에 의해 백제는 멸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군주의 책임. 결국 의자왕은 백제 멸망의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당이라는 거대한 외세의 침입을 막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군주로서 의자왕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의자왕은 당의 공격으로 멸망하기 전까지 백제를 아주 강성한 나라로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또 백성에게는 아주 자애로운 왕이었습니다. 이런 의자왕의 면모는 간데없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삼천궁녀로 인해 방탕한 군주의 대명사로 의자왕은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백제 멸망이 의자왕의 인간적인 결함 때문인 것처럼 폄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방탕한 군주라는 의자왕의 이 오명은 풀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제 멸망의 진실 또한 재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